그리고 이 require도 좀 특성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노드를 처음 하셨다 하시면 지금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시고 하다가 require의 정확한 동작 같은 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require 해서 이렇게 했다 쳐보죠. 이거 왜 변수에다가 대입을 안 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돼요. 그냥 require 이렇게 불러오기만 해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뭐냐, 이렇게 하면 var.js가 실행은 돼요. 이 코드가 실행은 되는데 여기 모듈로 나왔던 거를 이 파일에서 안 쓸 뿐이죠. 그래서 다른 파일을 실행만 하고 싶다, 대신에 거기 있는 변수들을 뭐 가져오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그냥 require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파일을 실행만 하고 싶다. 그리고 콘솔 로그 require 해보면 좀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node require 이렇게 해보면 여기 node require에서 require라는 함수에 대한 로그들이 나오죠. 거기 resolve라는 것도 들어있고 main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 뭐 extensions라는 거 들어있고 cache라는 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메인이랑 캐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익스텐션즈는 뭐 그냥 확장자 이런 뜻이니까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메인은 뭐냐면 지금 이 require도 모듈이죠.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노드로 실행하면 그 파일들은 거의 다 모듈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듈 익스포츠는 요거,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빈 객체를 다른 파일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quire도 모듈인데 저희가 node require 이렇게 실행했죠. 그럼 이 실행한 게 메인이 돼요. 실행한 게 메인. var는 뭐죠? var는 메인은 아니죠. 뭐 서브 같은 개념이겠죠. require에서 var을 불러오니까. 그래서 메인이 이제 저희가 실행하는 게 메인이 되고, 여기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효율을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노드 인덱스를 한번 실행한다 쳐봐요. 노드 인덱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뜨죠.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노드 인덱스를 하면 여기 항상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면 여기 require bar 먼저 실행되겠죠. require bar 해서 구조분해를 하는데, 이때 한 번 require 했던 거는 캐싱이 돼요. 그 var라는 거 읽잖아요. var라는 파일을 읽는데 그 읽은 정보를 여기 require.cache라는 거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니라 이거죠. var는 이거죠. 얘는 지금 require.js고 얘가 var.js네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require func 하면 func도 저장을 해 놓겠죠. var랑 func를 둘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죠. 메모리 안에 저장을 해 놓고, 펑크 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var을 불러오잖아요. 이때는 var라는 파일을 안 읽고 여기 캐시에서 불러와요. 캐시에서 불러온다. 그래서 require에서 한 번 불러왔을 때는 진짜 그 파일을 읽지만 그 파일을 이제 캐시에다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러왔을 때는 진짜 실제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캐시에 저장된, 메모리에 저장된 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럼 좀 효율적이겠죠? 이게 파일 읽는 게 좀 원래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파일은 한 번만 읽고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건 빨라요. 원래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불러오는 건 느리고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건 빠른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로 옮겨오는 거를 보통 캐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캐싱을 구현해서 효율적으로 인덱스에서 한 번 불러오고, 여기는 실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펑크에서는 캐시에서 불러와서 빠르게 그 정보들이 이 require 캐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캐시를 비우고 싶다 하시면 이 require 캐시를 초기화하면 다음에 require 할 때는 캐시에서 뒤졌는데 그 var라는 게 없으니까 다시 파일 읽어서 불러오겠죠. 그런 식으로 require 캐시를 직접 조작해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겠죠. 이렇게 좀 내장되어 있는 이런 객체들을 손대는 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요거를 딜리트해서 없앨 수는 있어요. 캐시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require main이랑 require cache는 사실 초보가 알기에는 조금 과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나중에 require 이런 거 캐시나 메인 같은 게 있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막 신기한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노드에서는 항상 이거 파일을 만약에 뭔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 파일 코드를 수정을 하면 노드를 껐다가 다시 켜야지 변경된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require 캐시를 적절하게 수정을 하면 껐다가 키는 거를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막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막 그런 꼼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노드의 동작을 완벽하게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나 나중에 하실 분들을 위해서 require 캐시라는 거를 소개만 해드릴 뿐이지 웬만하면 직접 다루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equire는 가장 위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모듈 익스포트 한 다음에 require 해도 돼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임포트랑 익스포트, 아까 최신 문법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임포트가 원래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quire는 가장 위에 없어도 되지만 임포트는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이제 최신 자바스크립트 모듈이랑 노드의 모듈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equire 메인은 모듈. 여기 보시면 익스포츠가 있죠. 익스포츠. 캐싱된 거에도 익스포츠가 있고 여기 메인에도 익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모듈 익스포츠예요.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되겠죠. 막 예를 들어 require cache에서 여기서 이제 var을 가져왔다. 물론 이렇게 접근은 안 되고 정확하게 요거를 쳐주셔야 되긴 하지만 뭐 쳤다고 치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모듈 익스포츠랑 똑같은 거니까 아니다. 여기다 익스포츠를 붙이면 그 var의 모듈의 익스포츠에서 여기서 아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요렇게 막 다른 모듈의 익스포츠를 꺼내오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만 있다지 실제로 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막 이런 거 내부적인 걸 알면 좀 더 막 노드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순환 참조. 순환 참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솔직히 좀 초보 난이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require dep1이랑 dep2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node dep1을 했다. 그러면 요게 먼저 실행되겠죠. 이게 실행되는 순간 require dep2 했으니까 require dep2가 실행되죠. 근데 그게 실행되는 순간 require dep1이 실행되니까 얘가 다시 실행되면 얘가 실행되는 순간 다시 dep2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는 순간 다시 dep1이 실행되고 이러면 컴퓨터가 무한 반복되니까 멈춰버리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동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순환 참조가 일어난다. 이걸 순환 참조라 그래요. 얘가 dep1이 dep2를 참조하고 dep2가 다시 dep1을 참조하고 다시 dep1이 dep2를 참조하고 dep2가 dep1을 참조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 사이클. 이렇게 순환 참조가 발견됐다 하면 얘를 빈객체로 바꿔버려요. 물론 지금도 원래 기본값이 이렇게 모듈 익스포츠 빈객체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만약 저희가 여기다가 헬로 제로초 이런 걸 넣어놨다. 이런 거를 넣어놨다고 치면 dep2에 갔을 때 여기서 dep1 이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얘는 빈객체로 바꿔버립니다. 안 그러면 무한 순환 참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드에서 알아서 순환 참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빈객체로 바꿔버려요. 얘를 빈객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버려요. 순환 참조가 안 일어나게. 물론 이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순환 참조를 쓰셔도 되죠. 왜냐면 노드가 그 순환 참조를 막아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순환 참조가 없는 게 낫겠죠.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아까 require cache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걸 알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복잡한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복잡하면 실수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순환 참조되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렇게 코드 따라 쳐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